오늘은 손익에 관한 결산 정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쓴 것처럼 손익계산서의 계정 과목을 자산과 부채 계정으로 대체 분계를 시키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전체 흐름을 좀 아셔야 돼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쭉 잡아서 이 가운데 요 가운데가 만약에 요 가운데가 12월 31일 오늘 현재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12월 30일 봤을 때 요걸 12월 31일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31일이 여기 현재 오늘 결산하는 날이에요. 결산하는 날 12월 31일인데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과거가 되겠죠. 과거가 된다는 얘기죠. 과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을 현재로 봤을 때 오늘 결산하는 날이다 생각하시고 현재로 봤을 때 다음 차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미래가 되겠죠. 근데 과거, 미래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여기에서는 우리 과거는 회계상 용어는 어떻게 쓰는 거냐? 여기서는요. 예상, 발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는 예상, 발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는 회계 용어에서는요. 이연이라고 얘기해요. 이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 현재로 봤을 때 이렇게 여기 현재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지나간 것은 과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연도 거 차기는 미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거를 예상, 발생이라고 얘기하고요. 미래는 이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시면 요거를 가지고 자, 차별화 여기 과거에 발생하는 결산 분계는요. 미수 수익이라고 합니다. 미수 수익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미지급 비용이라고 합니다. 미수 수익은요. 요거는 자산 계정입니다. 말 그대로 뜻을 풀이한다고 하면 미, 아닐 미자, 수, 받을 숫자입니다. 아직 받지 못한 수익을 자산 계정으로 대체 분계하는 겁니다. 아직 받지 못한 수익 계정을 수익을 자산 계정으로 대체 분계하는 거예요. 또한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입니다. 부채, 비용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직 지급하지 못한 비용을 부채 계정으로 대체 분계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벌써 발생된 거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수수익은요. 분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차변의 미수수익. 항상 여기는 경과분밖에 안 되는 거죠. 과거니까. 경과분으로 분계하는 거고 여기는요. 당연히 여기는 수익 계정 과목이죠. 당연히 여기도 경과분으로 분계합니다. 하지만 미지급도 마찬가지예요. 미지급도 정해져 있습니다. 차변의 비용 계정. 비용 계정 당연히 여기도 경과분입니다. 대변에 여기는 미지급 비용 계정으로 여기 또 경과분으로 분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제가 노래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이거는 항상 비용과 수익처럼 결산 시에는 항상 정해져 있다.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미지급 비용으로
항상 붕괴가 이루어집니다. 한 예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미수수익이라는 것을 이유를 얘기하자면, 제가 만약에 매달 이 친구한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할게요. 내가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매월 10만원씩 현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를 받는다고 보시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이자 수익이죠. 그럼 내가 12번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3번 빵꾸 냈어. 근데 12월 말을 보니까 3월달, 8월달, 10월달 3번 안 줬어. 이해가십니까? 3번 안 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못 받았잖아요. 내가 돈을 받았으면 어떻게 됐으면, 이자를 받았으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이자 수익으로 분개가 되겠죠. 못 받았죠? 그래서 그 현금 자리가 미수 수익으로 바뀝니다.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3번 못 받았으니까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을 3번 한다는 얘기겠죠. 예를 들어서. 됐습니까? 그럼 합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친구 입장에서 뭐예요? 지급 못했죠. 이 친구는 매달 10만원씩, 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자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을 12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번 빵꾸 냈죠. 이 친구 입장에서는 미지급 비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뭡니까? 이자 비용. 당연히 비용이 걸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자 비용. 대변에 뭐가 되겠어요? 현금으로 분개했는데 12번을 분개했는데 3번 빵꾸 냈잖아. 그 3번은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에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해줍니다. 이걸 왜 자산과 부채 계정으로 처리해주는 이유는, 손익계산서의 계정 과목은 1월 1일날 태어나서 12월 31일날 죽어버리는 장부이기 때문에 비용과 수익은 못 받은 거, 내가 줄 거, 이것을 다 정리해서 다음 연도로 여러분들이 미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으로 대체 분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원리에서는 미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미수이자. 그러면 무조건 미수수익이야. 미지급 이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럼 다 미지급 비용입니다. 그 미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는 시산표도 조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학계전액 시산표, 저기 뭡니까? 제가 결산 자료 준 거 있죠? 결산 자료, 결산 정리상 한 장짜리요. 한 장짜리를 보십시오. 자, 한 장짜리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보겠습니다. 여기에 요 4번, 5번이에요. 오늘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이해갔습니까? 4번, 5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4번, 5번은요, 시산표를 조회할 일이 없다. 나머지는 다 조회하는 거야. 하지만 요 두 개만큼은 시산표에서 조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산표를 조회해도 나오지도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못 받은 거기 때문에, 못 주고 못 받은 거기 때문에 입력이 안 된 거잖아. 줘야지 내가 입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이 문제가 나오면 시험 문제에 그냥 있는 그대로 분개해 주는 거야. 빼주고 나발이 가는 게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이건 시산표를 조회하지 않는 건 요 4번, 5번 요 두 가지만은 시산표를 조회할 일이 없다. 이해가십니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반개한다. 그리고 미수수익은 수익이잖아. 그래서 수익의 예상, 수익의 발생이라는 명칭으로 회계 용어가 들어가는 거고요. 미지급 비용은 비용의 예상, 비용의 발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십니까? 하지만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 요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이 이게 어려운 거야.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1, 2, 3번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말하면 비용 처리냐 자산 처리냐 얘기 나온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잘못 적혀 있는 건데 요 비용 처리다, 요 비용 처리법, 다시 말해서 여기는 비용 처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비용과 수익, 요거 수익으로 바꿔줘야 되네. 요것도 부채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원래가.
지금 봤네. 자, 그래서 비용처리법, 비용과 수익으로 처리한 법과 똑같은 말이란 얘기입니다. 비용처리법이 꼭 비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비용과 수익을 얘기하는 거고, 자산처리법은 자산과 부채 계정으로 처리한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선급이다. 여기 보세요. 미수다. 그러면 수익입니다. 미지급이다. 그러면 비용 계정입니다. 선급이다. 그러면 비용 계정을 자산 처리하는 거고, 선수다. 그러면 수익 계정을 부채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고, 소모품은 뭐야? 요건 뭐야? 요거는 요걸 가지는 거예요. 요 비용 처리법은 요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소모품 B로 나왔다. 그러면 비용 처리법. 소모품이 나왔다. 그러면 자산 처리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요거는 비용 처리법이다 그러는 것은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 소모품 B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원래가. 이것도 자산처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모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별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비용처리다, 자산처리다는 소모품 B로 했냐, 소모품으로 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하는 게 지금 이거부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이걸 보시고 나중에 한번 따로 또 한번 시간 되면은 하나 더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한다? 미수수익은요, 뭐라고 한다? 수익의 예상, 수익의 발생이라고 하는 거고, 미지급 비용은요, 비용의 예상, 비용의 발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수수익은요, 이것은 플러스 자산이기 때문에 더해주는 거고요, 미지급 비용은요, 부채이기 때문에 빼주는 겁니다. 항상 자산은 플러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산의 증가는 무조건 뭐예요? 차변이죠? 그럼 자산의 감소는요? 그럼 빼주는 자리예요. 만약 미수수익이 대변에 갔더라, 만약에, 그러면 빼주라는 얘기입니다. 미수수익이 차변에 갔더라, 그러면 더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이런 원칙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가 이제 문제입니다. 미래는요, 여기가 중요해요. 선급비용이라는 얘기를 쓰겠습니다. 선급비용은 요거는 자산 계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비용의 이연이라고 하죠. 이연. 그래서 선급비용은 먼저 선자야, 먼저 지급한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지급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지급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더 얘기하자면 선급비용은요, 차기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차기 기간이 포함된 먼저 지급한 비용을 얘기합니다. 차기라고 하는 건 뭐야? 지금 12월 말일 내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내년 기간이 항상 있어야지만이 선급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한 예를 들을게요. 보험료를 1월 1일 날 1년치로 보험료를 지급했어.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이죠? 이건 선급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정확하게 올해 단기로 결산이 끝나버리니까. 그건 선급비용 넘겨줄 게 없잖아요. 하루라도 있으면 선급비용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하나 더, 4월 1일 날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년치 120만이라고 봅시다. 4월 1일 날 보험료 1년치 120만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 지나가 보니까, 12월 날 딱 보니까 90만원은 지나간 거죠? 왜? 9개월이니까. 3개월은요?
안 지나갔죠? 그 3개월치가 얼마야? 30만 원이죠? 그 30만 원의 금액이 선급 비용 계정 과목입니다. 근데 자산 처리하고 비용 처리가 분계가 다르면 돼야 안 돼요? 답이 다르면 안 되겠죠? 답은 똑같아요. 그걸 비용 처리했느냐 아니면 자산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선급비용은 제가 또 다시 여기다 위에다 다시 적을 거예요. 선급비용은 먼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수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수익은 부채계정 과목입니다. 부채계정 과목이야. 선수수익은요, 차기기간까지요. 차기기간 포함된 먼저 받은 금액입니다. 먼저 받은 수익이죠. 먼저 받은 수익을 뭘로? 부채 계정으로 대체 분계하는 겁니다. 대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같은 걸 선수수익으로 해주는 겁니다. 또한 이것도 우리가 차기 기간이 포함된 먼저 지급한 비용을 자산 계정으로 대체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자, 수익과 비용이라고 나왔죠. 수익과 비용의 이연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미래, 차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에 지급한 비용이나 수입된 수익 중에서 차기의 것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수익과 비용에서 차감하여 차기로 이월시키는 것을 손익의 이연이라고 한다. 현행 기업회계 기준에서 비용과 수익의 인식은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발생주의란 모든 비용과 수익을 단기에 발생되어야 하는 부분만 인식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차기분에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단기분에서 제외한 나머지 차기로 이월시켜야 한다는 원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생주의 원칙이다. 4월 1일날 보험료를 120만 원이 분계했지만 결산 때는 90만 원만 인식을 하고 3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선급비용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별도로 분계를 결산해서 이루어져야지만 발생주의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게 분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런 원리로서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수익의 이연, 수익의 이연이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고, 비용의 이연은 선급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에 수입된 수입 중에서 차기에 속하는 금액을 단기의 수익에 차감하여 선수금의 성질로 가진 부채로 차기에 이월하여야 한다. 즉 선수분은 해당하는 수익 계정에 차변에 기입하는 동시에 선수수익이라는 일시적인 부채 계정을 우리가 설정하여 대변에 기입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여기다가 한번 적겠습니다. 자, 날짜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적어서, 날짜를 이렇게 적어서 제가 여기다가 한번 조그맣게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먼저 선수 수익이 돼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 가운데가 지금 12월 31일이에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지금 12월 31일, 이 가운데가 항상 12월 31일입니다. 자, 됐어요? 요 선수 수익의 문제를 낸다고 하면, 선수 수익은요, 자, 선수 수익입니다. 선수 수익의 문제 예를 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 1번. 예제 1번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수익으로 처리한 경우, 수익이요. 수익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수익은요. 요거는 어떻게 된 거냐? 붕괴가 이런 거죠. 이게 쓰면 안 되겠다. 임대료, 이건 수익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문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 1번 문제가 요것이 수익 처리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회계 용어에서 수익 처리법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비용 처리법에 수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비용 처리법이에요. 한 예를 들어 또 여기에서 그러면 수익 처리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2번은요. 11월 1일 날 임대료가 아니고 선수 수익으로 선수 수익 이렇게 하고 임대료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6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것은 자산처리법입니다. 자산 부채처리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자 뺄게요.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요것이 자, 그러면 요 붕괴는 항상 답은 똑같아야 돼요. 자, 11월 예제 1번은 무슨 처리법? 비용 처리. 예제 2는 자산 부채 처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선수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1월 1일이라고 봅시다. 여기가 11월 1일이고 6개월이면 내년이 여기가 4월 말이라고 봅시다. 그렇죠? 날짜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다시 한번 여기가 11월 1일 11월 1일이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월 30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왜? 6개월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경과분이죠? 이쪽은 경과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미경과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경과분은 여기는 얼마가 나왔어요? 20만 원이 나왔고요. 그렇죠? 60만 원 중에서 경과분은요. 미경과분은 얼마 나온 거예요? 4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비용 처리가 됐던 자산 처리가 됐던 답 40만 원은 답은 똑같아야 됩니다. 이게 답이야 무조건. 답은 이 답이에요. 비용 처리가 됐던 자산 처리가 됐던. 됐습니까? 요게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거 하나 좀 줄여야 돼서 제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답은 요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 결산 붕괴는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요 12월 결산 붕괴. 자, 여기다가 결산은 12월 31일 붕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결산입니다. 결산시에는 붕괴가, 요거는 붕괴가 어떻게 나왔었어요? 임대료가 여기다 쓴다 그러면 11월 1일 날 붕괴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현금 얼마? 60만원. 대변에 임대 이렇게 하겠습니까? 결산분계는 12월 31일 결산분계다 봅시다. 이거를 결산분계한다 봅시다. 결산분계는요, 요것이 무슨 처리법이에요? 요것은 비용 수익 처리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요것이. 그러면 결산은요, 이 비용 수익 처리법은요, 분계가 두 가지가 나와요. 경과분하고 미경과분하고. 항상 그래요. 근데 자산처리법은 분계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왜? 자산과 부채를 감소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분계가 먼저 경과분부터 분계한다면 차변에 임대료 경과분이 얼마예요? 20만원 짜리가 있고 미경과분 된 거 있죠? 차변에 임대료 얼마? 40만원. 두 개를 별도로 두 가지로 분계해 줘야 되는 거야. 하나는 경과분이고 하나는 미경과분이잖아요. 그렇죠? 경과분은 손익으로 대체 분계가 끝납니다. 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건 경과분이에요. 경과분을 못하나 분계합니까? 지나간 거니까. 그러면 당기 순손익에 포함된 거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0만원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40만원을 우리가 분계를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이것을 선수수익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분계를 해주는 거야. 대체 분계해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수익의 소멸 두 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자산 부채 증가가 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이 임대료를 이렇게 없애주는 거야. 이 60만원을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경과분은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뭘 갖고 해야 되는 겁니까? 요거 미경과분을 가지고 분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 수익 처리법은 무조건 미경과분으로 분계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에서. 이해갔습니까? 이런 원리에서 이런 원칙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계가 요것은 비용 처리법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11월 1일 거 여기는 여기다가 바로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1월 1일 날 분계하겠습니다. 11월 1일 날 차변에 분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는 현금으로 받았다고 그랬죠. 현금은 얼마? 60만원 받았고 대변에 뭐가 되겠어요? 선수수익 얼마? 60만원을 받은 거죠. 됐습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받은 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결산분계해야 되겠죠. 자, 여기는 결산분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는 지금 선수수익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부채 증가였어요. 근데 답은 얼마 나와야 되는데? 40만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얼마를 빼줘야 40만원이 나오겠습니까? 20만원을 빼줘야 40만원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결산분계할 때 음수를 결산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같은 변은 더해주고 다른 변은 빼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수익을 차변에 가서 분계해주면 12월 31일 날 차변에 선수수익 얼마? 20만원을 분계해주면 (20만원) 분계하고 대변에 뭐가 되겠어요? 임대료 뭐가 되겠어요? 선수수익 빼주고 임대료 얼마? 20만원. 이렇게 분계해주면
결산 붕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처리법이라고 하면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경가분으로 붕괴하는 거야. 이건 뭐라고요? 경가분으로 붕괴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여러분들 내가 지금 선수수익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내가 11월 1일 날 무엇으로 붕괴됐냐가 이루어지는 거죠. 임대료를 붕괴했다고 수익으로 처리한 거야. 그게 비용처리법이라는 거고. 가보니까 임대료가 없이 선수수익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자산, 부채, 이게 원래 부채지만 자산처리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선수수익은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성급비용도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끊기는 뭐해서. 자, 이번에는 성급비용 거 들어가겠습니다. 성급비용도 마찬가지로 제가 요것도 줄을 거서 지나가시면 될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것도 제가 여기다 쓴다고 하면 성급비용입니다.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예제 1번, 예제 3번이라고 할까? 예제 3번은요, 4월 1일 날 4월 1일 보험료 1년치 보험료 1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요게 무슨 처리법입니까? 요게 비용 처리법이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붕괴가 하나가 이루어진 게 있고요. 하나는 또 뭐가 있겠느냐? 사라고 적을게요. 똑같이 하는데 4월 1일 날 보험료 120만원을 보험료라고 적어서 이것은 선급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꼭 주어져요. 선급비용이. 그리고 가로치고 보험료.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무슨 처리법? 자산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쓸게요. 부채 안 쓸게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는 보험료를 붕괴하고 하나는 성급비용으로 붕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또 마찬가지야. 이것도 여기에 12월 31일 정확히 봤을 때 여기는 몇 월 며칠? 4월 2일이라고 하고 여기는 3월 32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4월 1일 여기는 12월 31일 여기는 3월 31일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경과분이 되겠죠. 여기는 뭐가 되겠고요? 예, 미경과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경과분, 미경과분 봤을 때, 자, 여기는, 요 경과분, 여기 모자라서 안 되겠네. 여기다 쓰겠습니다. 우리 수동으로 그냥 계산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산은 여러분들 나중에 해야 됩니다. 여기 내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계산에 신경 안 쓰기 위해서 내가 지금 편안하게 금액을 해준 거야.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경과분은 90만원이고요. 그렇죠? 미경과분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0만원이에요. 그렇죠? 120만원 지급한 거니까. 이해갔습니까? 무조건 답은 뭐예요? 이거예요. 답은. 아까도 여기 보세요. 여기 선수수익 40만원 나왔지만 이 선수 20만원 빼줘버렸어. 대변에 선수수익 40만원 남겨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 이것도 마찬가지 답은 30만원이에요. 자, 이것을 1년치 결산 붕괴한다 봅시다. 이거를 결산 붕괴, 결산이라고 썼고 12월 31일이라고 보겠습니다.
12월 31일 분기할 때 요거는 비용 처리법은 내가 항상 몇 가지가 나온다?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차변에 먼저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요. 요건 뭐 나중에 쓰고 지금 대변에 보험료가 경가분께 얼마가 되겠습니까? 90만원은 없애주고 또 대변에 뭘 또 없어주겠습니까? 보험료 대변에 보험료 얼마? 30만원이잖아. 그렇죠? 항상 요 비용은 두 개로 나온다 그랬죠? 90만원은 경과된 거야. 사라졌죠? 30만원은 다음 연도 차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뭘로 분개해주고 요거는 손익으로 마감해 주는 거야. 이거는 90만원은 경과된 거니까.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30만원 경과 안 된 거죠. 그 차변에 이것은 성급비용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얼마? 30만원.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분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요거는요. 요건 분개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라진 거니까. 그래서 결산 분개가 밑에 거예요. 비용 처리가 된 것은. 그럼 이건 마지막으로 이런 거예요. 비용 처리가 되면 비용 계정을 쓰면 안 되잖아. 그죠? 청급비용과 선수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산처리법은 뭐야? 이걸 감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12개월치가 다 들어간 거니까. 6개월치면 6개월치, 12개월치가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지나간 건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급비용이 요것이 만약에 밑에 거 자산 처리가 됐더라. 요건 분개가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4월 1일 날. 요거 분개 어떻게 했겠습니까? 4월 1일 날. 요걸 안 썼네. 차변에 먼저 뭐예요? 이거는 성급 비용으로 분개가 이루어졌겠죠. 그죠? 120만원. 대변에 현금이죠. 그냥 120만원. 이렇게 분개된 거예요. 요것도 제가 하나 더 쓴다면 잠깐 하나 이거 빼먹었는데 요 4월 1일날 분개가 어떻게 되죠? 4월 1일날 분개가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보험료 얼마? 보험료 120이었었죠 이거. 대변에 연금 120만원 요걸 빼먹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보험료 요 보험료 120만원을 이렇게 다 비용의 소멸로 만들어 주는데 하나는 경가분거고요. 요거는 경가분거예요. 경가분거. 요거는 뭐예요? 밑에 거는요. 예, 이거는 미경가분거예요. 우리 답은 다 뭐야 이거는? 이건 미경가분거. 우리는 답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걸 분개해 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분개하듯이.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러면 이 성급비용이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얼마를 빼줘야지 30만원이 답이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90만원을 빼줘야 30만원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걸 빼주려면 12월 31일 날 분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12월 31일 날 분개가 성급비용이 무슨 변에 가야 돼요? 그렇죠. 대변에 가서 없애줘야 되겠죠. 감소시켜야 되겠죠. 이건 자산의 감소를 시켜야 되겠죠. 얼마만? 90만원을 없애줘야 30만원이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뭘로? 보험료, 비용 계정으로 분개를 딱 맞춰줘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 보험료가 여기에 들어와야지, 명목가액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야 이 답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비용 처리냐, 하나는 자산 처리냐, 요것을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한번 하고 나서 여러분들 좀 이걸 내가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제가 정식으로 할 건 다 해줘야 돼.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알아들은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모르는 건 아닌데 혹시나 알아듣지 못할 때는요, 시험 문제 들어갈 때 제가 이제 약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알겠습니까? 시산표에 무슨 변에 있느냐? 차변에 있다? 그럼 차변이면 무조건 대변에 간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거 비용 처리다. 그럼 비용은 무슨 변에 발생합니까? 차변에 발생합니다. 보험료가. 그럼 보험료를 잡았으면 차변에 있으면 무조건 대변에 보내는 거고. 임대료를 보겠다. 임대료를 분개했으면 수익이죠? 수익은 항상 대변에 발생합니다. 임대료 대변에 있던 거 차변에 가서 분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산표 딱 들어가서 나는 결산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 세무 읽으면 결산이 5문제예요. 일방적표하고 똑같아요.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난 결산이 어렵다 그러면 시험 볼 때 딱 들어가자마자 학계전액 시산표 딱 들어가. 컨트롤 F하고 성급병 선수술 찾아. 있어? 이 문제는 분명히 결산분계 자산처리법이 나온 거야. 근데 컨트롤 F하고 성급병하고 선수술을 찾았어. 없어? 이 회사는 비용처리법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조건 풀지 말고 학계전액 시산표에서 그거부터 조회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그리고 소모품은 달리야. 또 소모품비가 나왔다. 컨트롤 F 소모품 나왔어? 2가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안 나와요. 소모품 2개 나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컨트롤 F 소모품인데 소모품이 나왔어? 자산처리법. 소모품 B가 나왔어? 비용처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됐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요거를 가지고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